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 1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는 종목 고민을 모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분부터 바로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바로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기다리고 계시는 2부가 아니죠. 3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네, 종목 상담을 또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종목 상담 먼저 진행을 할까요, 전문가님? 네, 종목 상담 바로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K사인이고요. 매수가는 3,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 업체죠. 차트 흐름을 보니까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지금 조금 손실권에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K사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다음 님이 이제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테마 자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 이제 흐름이에요. 네, 테마 자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얼마 전에 그 K사인이 아니고 그 뭐였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화폐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들이 같이 움직였었던 게 아니고, 테마주들 안에서도 좀 개별적,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화폐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이 로지시스만 좀 주가가 계속 이제 이런 이제 급등의 좀 이제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 로지시스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추세의 방향, 네, 그런 방향에서 저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었던, 네, 그런 또 방에 또 이제 알려드리면서도 수익을 봤었던 종목인데, 일단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뭐 그런 이제 테마적인 부분들이 흐름을 좀 같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같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제가 그 테마주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뭐, 관련해서는, 뭐, 테마들이 이제 강하게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이죠. 그러니까, 뭐, 노나도 다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이제 테마, 그런 장세. 지금 굉장히 좀 드뭅니다. 네, 그런 지금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대상 테마주들 중에서도 보면은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지, 같이, 뭐, 테마의 전체적인 어떤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드물죠. 네, 그래서 그런 드문 흐름이 지금 이 화폐개혁 관련해서 이런 테마 쪽에도 같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은 그런 시기, 네, 그런 이제 흐름들, 그런 흐름 속에서는 일단은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단은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런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까지의 어떤 그런 이제 상승세, 그죠?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의 이 매수세만이 굉장히 좀 이제 유독 좀 이제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매수세가 강했어요. 그죠? 매수세가 강하고, 그런데 뭐 음봉이 간혹해도 나타나고 있지만, 음봉에 대한 어떤 거래량, 그러니까 음봉이 나타났을 때의 거래량 자체는 작다. 그러니까 매수세는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상승세, 이런 상승세는 나타났지만, 그죠? 나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 여기에서 매도된 물량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다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물량들을 매집을 했었던 이 주식의 동주식수를 매집을 했었던 이런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자, 지금은 물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차트의 어떤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도 뭐 크게 물량들은 뭐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다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매수세가 조금은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전과 같이 다만 좀 이런 시기, 이런 조정의 시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테마가 다시 움직이거나 다시 테마가 좀 이제 강세 흐름이 또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여 주거나 또는 뭐 종목별 장세가 나타난다라면은 뭐 기존의 어떤 그런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뭐 다른 후발주들, 네,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여기를 돌파를 했었던 자리, 여기 전고점대를 돌파를 했었던 자리, 2,500원대를 돌파를 했었던 자리, 이 자리를 먼저 지켜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당장은 뭐 어떻게 비중 뭐 추가 매수부터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뭐 운봉 하나 떨어지고 뭐 운봉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당장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은 할 게 아니고 다만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 자리, 그죠? 여기에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세력이 나왔습니다. 뭐 1750원대 정도에서 있었죠. 1750원대에서 100%대까지 상승세가 나왔어요. 100%대가 상승세가 나왔고 테마가 한번 움직였었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기에서 비중을 한 번에 20%씩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조정이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큰 구역이죠. 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높은 시점, 그죠? 이미 상승세가 많이 반영된 시점에서는 이런 시점에서는 매매를 전에 제가 전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한번 해드렸어요. 테마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1000% 이상까지도 갑니다. 물론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테마, 화폐개혁 테마, 그렇게까지 큰 테마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테마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런 이 테마들 자체도 뭐 300%대까지 500%대까지 갈 수 있어. 그렇게 장담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테마들이 그렇게 막 규모가 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제일 규모가 큰 게 뭐가 있어요? 대북주가 있고 대선주가 있죠. 그죠?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정도의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게 큰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 게 몇 번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네. 그 정도의 어떤 대규모의 그런 테마들이 만들어지는 자체가. 그런 테마들이 다 움직이려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세력들이 많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자금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큰 세력들이 뭐 여기에도 있고 저쪽 테마에도 있고 뭐 다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의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100%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거기 그런 구간에서는 거의 어떤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번 이제 뭐 매매를 하면은 뭐 굉장히 좀 이제 스크래핑적인 관점이나 단타성 매매로 이제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구간이고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일단은 뭐 비중을 이렇게 20%씩 간다는 건 조금 무리수를 좀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2,500원짜리 2,500원짜리 2,500원대까지 한번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지켜준다라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방향 틀어주면서 네,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지켜보자. 다만 지금은 추가 매수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K사인에 대해서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세세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관망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500원대를 지켜주는지 보고 대응하자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SK 디스커버리고요. 매수가는 65,000원,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차트 흐름 살펴보니까 3월 29일 이후로는 질문자님이 계속 손실권에 계시네요. 오늘은 SK 디스커버리가 0.61%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9,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차트를 볼 때, 자,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펼칠 때의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 그죠? 내용들. 자, 그게 뭐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어요. 네, 분명히 다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하락 추세를 타면은 또다시 또 다른 이유, 네,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고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유 참고만 하시면 되지,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장중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30%씩, 20몇 프로대씩 주가를 끌어올리고 한 번에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이기도 하지만 세력주입니다. 세력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차익 실현을 해 가면서 주가가 이제 네, 하락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추세에 있는 흐름들,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팁을 이제 알려드렸던 게 뭐냐면은 자,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배열이 출발하는 시점, 정배열을 만들어 갔던 시점에서 출발했던 시점, 그런 시점이 제일 공략하기가 제일 좋은 자세. 그러니까 수익을 빨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려주는 구간들. 자, 그렇지만, 자,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다 만들고 나면은 세력들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 네, 그것도 이제 참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 그죠? 자, 여기에서 이 자리. 뭐예요? 박스권 구간이죠? 박스권 구간에서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삭제를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요 구간이 자 무슨 구간이냐? 박스권이죠. 그죠? 박스권이었어요. 자, 올라가려고 하면 저항받고 지켜주고 저항받고 지켜주고 저항받고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죠. 그런데 이 자리 이탈시키면 어떻게 된다? 네, 주가는 역배열로 진입이 된다. 그죠? 자, 정배열에서 역배열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어떤 그런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들은 일단 다 접어두세요. 네, 접어두시고 그리고 자 일단은 차트가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자, 이 종목은 주가가 지금 네, 죽어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여전히 이제 뭐 역배열로 이제 접어들어서 추세를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기존에 끼를 부렸었던 종목들, 그죠? 기존에 이유가 있어서 끼를 부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세력주들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은 다시 어느 정도의 바닥권을 만들면요. 역배열로 진입을 시키고 바닥을 다지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또 끼를 부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다시 어떠한 이유를 또 만들어서 또 끼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만약에 좀 크고 비중 자체가 지금 뭐 40%셔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거냐? 네, 마냥 기다리셔야 될 거냐? 뭐 일단은 비중이 40%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손실이 조금은 좀 있으신 편이란 말이에요. 네,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라서
뭐 당장 대응을 하기에도 사실상 좀 어렵기도 하고, 그죠? 당장 대응을 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자리여서 일단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추가 매수를 또 다시 이 종목이 뭐 4만 원대까지도 또 내려올 수 있고 뭐 3만 원대까지도 물론 이런 추세 구간이라면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 네, 장담을 못 해요. 뭐 4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3만 원까지 뭐 여기까지 누르고 내려온다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 생각을 하셨을 때 6만 5천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이 종목이 4만 9,7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만큼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하락 구간, 저점이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네,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서 바로 지켜주는 자리에서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 네, 바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바로 대응하시거나 또는 이미 고점인 구간,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고점인 구간에서는 비중 자체를 줄이자. 한 번에 많이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네, 그게 저의 투자 원칙이기도 하고, 초초보님이 앞으로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명심하셔야 될 그런 기본적인 가장 투자다. 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번 여기 자리가 지금 자리, 예, 지금 자리가 좀, 여기 자리가 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이전에 어떤 이제 자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나, 여기에서나, 네, 돌파하고 눌렸던 자리. 네, 요 자리가 좀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열려 있죠. 여기까지, 이 바닥까지. 33,000원대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인위적인 살짝 이탈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인위적인 이탈은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또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좀 방향을 틀어주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다시 방향을 좀 틀어주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 이탈하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 비중을 조금씩 한 번은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손실이 굉장히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은 줄이고 네,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좀 줄이셨다. 네, 그죠? 비중을 좀 만약에 줄이셨다라면은 당장 뭐 손절을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비중을 일단 줄이셨다면은 그 비중을 줄인 걸로, 그죠? 그 비중을 줄인 걸로 이제 정배열을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장세의 특징들을 저희 방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종목군들에서 다시 네, 손실난 부분들을 조금씩 메꿔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바닥, 그죠? 바닥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시고 그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그런 거래량들, 그런 방향성들, 그런 구간들이 보인다라면은 그 동안에 어떤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버르셨던 것들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낮추신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결국에는 그에 대한 어떤 손실을 보셨던 거를 다시 한번 또 메꿀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 번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네,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SK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정말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 살펴보니까 질문자님이 지켜줘야 할 자리를 지켜주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때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대응 지지선을 또 짚어주셨잖아요. 앞으로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이 선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비중 축소한 금액으로는 노란톡방에서 다른 유망한 종목들로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요. 우정바이오고요. 매수가는 8,692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음압병실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또 최근에 코로나19 4차 유행 때문에 병실이 부족하다는 소식으로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2.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7,990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질문자님은 그래도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내용을 떠나서요. 제가 아까 전에, 그 급등주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세력주들의 특징. 자, 끼가 많은 종목, 끼를 부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이런 끼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끼를 부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주가를 올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바닥까지 밀어버리고 다시 올리고 또 바닥까지 밀어버리고 그리고 또 바닥에서 다시 이런 식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끼가 많은 종목.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급등의 어떤 흐름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차 끼를 부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끼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런 고점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그죠?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근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비중만 잡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비중만 잡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 이 종목을 꼭 지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끼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다시 그죠? 자, 정배열을 만들고 다시 역배열을 만드는 게 주가의 특징이에요. 그죠? 정배열 만들고 역배열 만들고. 그럼 역배열에서는 뭐냐? 다시 또 정배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역배열에서는 다시 정배열이 만들어져요. 자, 그게 바로 주가의 특징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간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일단은 이유 불문하시고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먼저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주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막연하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이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인지 무슨 이유에서 올랐든 내 종목이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인지 세력들이 얼마든지 다시 들어줄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료들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그 음악 병실 관련해서 우리 김성 안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어떤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데 자, 지금 추세 크게 나쁘진 않아요. 네, 추세 크게 나쁘진 않고 여기 지금 이제 21선 다시 이제 21선 좀 지켜주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린 구간인데 자리 자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거래량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추세는 아직은 여전히 정배열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배열은 여전히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가격대가 계속해서 좀 저항 자리를 좀 이제 나타내고 매물대 자리죠. 네, 이런 자리가 매물대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고 있다. 네, 그거는 결국에는 이런 자리가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에 이제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힘든 자리죠.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500만 주, 뭐 많이 올라왔자 여기에서 좀 거래량이 좀 이제 들어와봤자 뭐 한 200만 주, 300만 주, 500만 주예요. 그런데 그 전에 거래량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뭐 2,700만 주, 1,500만 주, 뭐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뜨렸었던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로 된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제대로 된 거래량이 좀 들어올 때까지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전과 같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래량, 그죠? 이런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이런 이제 파동을 만들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다시 본다라면은 뭐 어떤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는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만약에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이런 파동, 네, 잔파동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7,000원대까지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잔파동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추세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다. 다만, 지금 뭐 25%, 오늘 왜 이렇게 비중이 다 크죠? 네, 25%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려 보시고, 다시 한번 자리 지켜주면서, 추세 살려주면서 반등 나온다라면은, 자, 거래량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어떤 큰 거래량, 이 정도까지 주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은 못해도 1,0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래량이 나온다. 네, 바로 매수가에서부터 비중 축소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약 수익 보고 어느 정도 수익 본 자리에서 그냥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돌려주고 거래량 조금씩 이제 올려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게 제약바이오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 그런 흐름들이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구간들, 여기 이제 바닥권에서의 어떤 이런 흐름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처럼, 뭐 트렌드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정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뭐 인트로메딕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그런 식의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제 트렌드처럼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14,000원대까지 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 확인하시고 추세 지켜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매수가 오시면은 바로 대응부터 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약수익 구간 너무 큰 수익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약수익 구간 보시면 빠져나오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우정바이오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세가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 정배열을 못 만들고 있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서 빠르게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반등 시 매수가에서는 비중 축소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속 시원한 가격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에게 나도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LG고요. 매수가는 11만 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후에 5월 27일부터 재상장됐는데요. 질문자님도 아마 매수가를 보니까 인적 분할 이슈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주가는 분할 이후에 지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LG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고고님이 올려주셨네요. 일단은 뭐 여기에서 사신 건지, 여기에서 사신 건지, 여기에서 사신 건지, 이게 좀 애매하죠, 자리가, 그죠? 만약에 뭐 기존에 이제 뭐 상승 추세 구간에서 사셨더라면은 뭐 이제 수익을 보고 계셨고, 그렇지만 뭐 여기에서 사셨든 뭐 사실 여기에서 사셨든 뭐 충분히 이제 길게 보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금 이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당장은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동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배터리 부분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런 이제 주가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그동안 이제 상승을 시켰었던 그런 이제 모멘텀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스스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음, 자, 지금 당장에서는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이제 이 종목 LG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제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고 난다라면은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난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뭐 이 기업 자체 그러니까 뭐 LG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대형주들 상당히 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다른 뭐 반도체 뭐 대형주들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이제 종합상사 같은 뭐 그런 이제 대형주들 자체도 주가의 뭐 부진한 여전히 똑같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말씀을 뭐라고 이제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추세 방향성 뭐 그런 부분도 사실 뭐 지금 박스권 흐름이라서 방향성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점에서 지금 뭐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25%인데 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형주들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대형주들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작 그런 어떤 장기 투자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지만, 네, 주가가 만약에 좀 조정이 좀 깊어지고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장기 투자를 했었던 그런 처음 장기 투자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생각은 없어지죠. 네,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네, 어디까지나 조정을 받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그 계좌를 보면은 분명히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네, 분명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매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뭐 이제 대응을 이제 하고 계시려고 이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셨더라 하면은 저라면은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다른 종목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저점을 잡으려고 이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몇 달째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종목을 단기간에 수익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마치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뭐 땅을 사고 건물을 살 때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냥 사놓으면은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고 건물은 건물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투자를 생각을 하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사잖아요. 마찬가지 대형주들, 네, 그런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심리가 덜 흔들리고, 그죠? 그런 어떤 내동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최대한, 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점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요. 지금은 방향성 없습니다. 지금은 방향성 없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뭐, 한 9만 원대 이하 떨어지면은, 뭐, 조금씩 한번 모아 가시는 쪽으로, 네. 9만 원대나 뭐 8만 원 사이에서 조금씩 모아 가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네. 천천히 한번, 네. 조금씩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 대해서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9만 원대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적으로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만약에 그런 관점이시라면 천천히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콜마 B&H고요. 매수가는 6만 5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화장품 관련주죠.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은 작년 10월 21일 이후로는 계속 손실을 보고 계셔서 질문자님이 정말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콜마 B&H는 0.6% 밀리면서 5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고점 매도님이 올려주셨는데, 비중이 30%네요. 제가 오늘따라 비중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중이 많이 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자, 주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차트 흐름 보시면요. 똑같죠? 그죠? 네, 지금 뭐 상승세 지금 꺾였죠? 네, 상승세 꺾이고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고 지켜주고 저항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방향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등주들 매매를 할 때
급등주들 매매를 할 때 분봉에서 흐름들, 그 분봉에서 흐름들 특징들을 보면요. 자, 이게 콜마 B&H가 종목들을 다 떠나서요. 종목들을 다 떠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등주의 분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급등주의 분봉들 같은 경우에는 자, 순간적인 급등이 나옵니다. 순간적인 급등이 나오면은 만약에 이게 분봉이라 제가 일봉이나 분봉이나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방향성 자체는 흘러가는 흐름들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굉장히 비슷하다고. 네. 이게 만약에 급등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올랐을 때가 뭐 한 20%대, 일봉에서 한 20%대까지 오르는 상승 시점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다. 그죠? 조정받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줘요. 네. 이렇게 지켜주는 그룹들. 그죠? 이런 지켜주는 흐름들. 이런 지켜주는 흐름들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자리 박스권대를 돌파를 해주냐 여기에서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조금씩 방향성을 좀 틀어주고 추세적인 부분이 살아나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거래량이 나타난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고 수익도 충분히 더 챙겨갈 수 있습니다. 7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어요. 7만 원대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급등주들의 어떤 그런 이제 상승세의 흐름, 네,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박스권을 흐름을 만드는 곳에서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박스권 자체는 방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성 없는 구간에서 추세를 이탈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보통의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은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흘러내려요. 네, 흘러내리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종목이 뭐 해당 종목이 뭐 화장품 관련해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일단은 다, 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만 하시고, 일단은 방향성 보시고요. 주가는 방향성이 문제겠죠. 방향성 문제니까 일단은 여기 자리 만약에 이탈하시게 되면은 그때 돼서는, 네, 조금 더, 네, 하락 추세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가격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한 47,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네, 47,000원대 정도. 여기 자리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켜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 틀어주면은 충분히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은 네,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마비의 네이츠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차트를 살펴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셨어요. 박스권 하단 부분인 47,000원대를 좀 지켜주는지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센트럴 모텍이고요. 매수가는 29,1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죠.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질문자님은 5월 12일 이후로 계속 손실권을 계시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센트럴 모텍은 0.72% 크게 밀리면서 27,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상향만 매매하자님이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리는 다시 역배열로 좀 접어들었네요. 네, 역배열로 접어들었고 우상향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상향 방향이 아닌 것 같고 필명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명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상향 방향으로 틀어도 우상향 방향으로 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시작되고 있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우상향을 해서 뭐 아니 고점에 있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카카오 같은 종목들 그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2,200여 개 넘는 종목들 중에서 그런 우상향 방향으로 매년 신고가를 만들고 또는 뭐 5년마다 신고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고점이다. 충분히 가격대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없으니까 매매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지금 뭐 자리 뭐 음, 뭐 29,100원대 비중 10%시니까요. 비중 10%시면은 뭐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비중이에요. 네,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비중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자,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여기 자리가 가격대를 지켜줬던 자리죠. 여기서 이제 한번 지켜주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네, 가격대를 좀 지켜주고 있는 자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이탈을 시키면서 무너지면서 다시, 그죠? 여기가 지켜줬었던 자리인데, 이탈시키면서 다시 반등 나오지만,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는 자리.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 역할을 했었던 자리. 지지 자리에서 이제, 지지 역할을 했었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죠? 이탈을 하면 바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탈하자마자 어떻게 돼? 네, 다시 돌파를 못하는 네,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매를 했으면은 바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바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탈시키고 나서 다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탈은 시키고 나서 다시 박스권 만들면서 방향 좀 틀어주잖아요. 방향 좀 틀어주면은 이런 자리가 다시 저점이 될 수 있고 눌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켜주는 자리에서도 지켜주고 다시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하시되 네, 추가 매수는 일단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는 일단 한번 해 보시면서 지금 자리에서 평단 낮추시고 평단 낮추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가까지 네, 요러기에서 박스권 흐름 나오는 구간에서 빨리 매수가까지 오신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네, 대응으로 하시면서 네, 바로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 추가 매수 하시고 방에서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정확하게 어떤 가격대에서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뭐 한 27,000, 한 500원 이하에서 한 26,000원대 사이, 네, 요 정도 사이에서 추가 매수 한번 자리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26,000원대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인테크닉스고요. 매수가는 9,043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파인테크닉스 지금 방향 좋고요. 지금 방향 좋고 지금 뭐 여기에서 조정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조정 한번 나올 수는 있고 그리고 고점 살짝 낮아졌단 말이에요. 고점 살짝 낮았지만 지금 자리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방향성 좀 틀어준다라면은 좋은 흐름, 더 좋은 흐름, 네, 추세 지켜주면서 더 좋은 흐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고점 낮아진 상태에서 이 자리 이탈시켜버리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좀 깊어지는 네, 그런 이제 흐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신고가이긴 하거든요. 네, 높은 신고가이긴 한데, 일단은 방향성 자체가 조금 뭐 괜찮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조금은 대응을 한번 해보자. 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고 이제 한다라면은 여기에서 이 자리까지 손실률 자체가 크게 크진 않아요. 네, 크진 않기 때문에 뭐 한 8천, 뭐 한 300원대, 네, 8,300원대 여기 이 전저점이죠. 이 기간, 이 자리 구간대를 좀 기준점으로 잡고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한번 하시고, 네, 또다시, 네, 짧게 좀 대응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또 좋을 건데,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커졌었네요. 네. 제가 아까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리스크가 뭐냐면, 제가 마냥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는 리스크가 뭐냐면은, 월봉을 봤을 때도 신고가, 그죠? 연봉을 봤을 때도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대급 신고가예요. 역대급 신고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갔었는데, 고점 낮아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추세가 하락 추세로 굉장히 또 깊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제가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올려가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빠져나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네,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뭐 장세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 신고가 장세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 혹시나 좀 지켜준다라면 다시 한번 또 여기에서 또 거래량 들어오면서 또 다시 신고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300원대, 8,250원대, 8,200원대 정도로 이렇게, 8,200원대 정도 좋겠네요. 네, 8,200원대를 좀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에서 빠르게 좀 이제 대응을 하시면서 빠져나오고 또는 이 자리 좀 지켜준다라면은 네, 다시 한번 또 역대급 또 신고가 또 만들어가면서 방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정보 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정보 좀 돌파하는 순간 비중 강하게 축소해 주시면서 네, 남은 물량을 매수가 이탈시 정리하는 관점으로 네, 그때부터는 방향성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신고가 장세를 보이면서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8,2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아이컴포넌트고요. 매수가는 8,21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타자님. 일단 비중이 15%시고요. 15%신데 지금 추세 지금 이탈시켰잖아요. 네, 여기 7,400원대, 7,400원대 정도 좀 돌파했었던 자리 네, 유심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주봉 보시면은 네,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에서 여기에서 조정의 깊이는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한 자리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방향 틀어줄 수 있고요. 그런데 조정 깊어진다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네, 다시 한번 네, 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종목군이다. 그런데 다만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면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우리 든든한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실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